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영하 30도의 혹한. 그곳에서 707 특임대 전설의 팀장이 자존심 센 미군 여장교를 업고 적진을 뚫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눈보라를 찢고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비명조차 하얗게 미쳐 날뛰는 폭설 속에선 금세 먹혀들었다. 여자는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감싸 쥐었다. 최첨단 고어텍스 전투복이 찢겨나갔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검게 죽어 솟구치고 있었다. 추락한 블랙호크 헬기의 잔해가 흉물스러운 짐승의 뼈처럼 눈밭에 박혀 있었다. 매캐한 항공유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젠장. 내 다리. 감각이 없어. 그녀는 캐서린 밀러 대위였다. 미 육군 델타포스 소속. 서방 세계 최고의 대테러 전문가이자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철의 여인.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처박힌 날개 꺾인 새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다. 소리 죽이십시오. 위치 노출됩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 감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국군 707 특임대 소속 김도진 상사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 추락의 충격으로 기절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멀쩡하게 일어나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 반쪽은 흘러내린 피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당신? 살아있었어. 조종사는 다른 팀원들은 캐서린이 고통을 참으며 물었다. 전원 사망. 생존자는 우리 둘뿐입니다. 도지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읊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캐서린의 부상 부위를 힐끔 쳐다보더니 거칠게 자신의 배낭을 열어 지혈대를 꺼냈다. 이봐, 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이건 사고가 아니야. 우린 격추당했어. RPG였다고 놈들이 근처에 있을 거야. 캐서린이 소리쳤다. 그녀의 프라이드는 이 상황에서도 남에게 지시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었다. 압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지혈부터 하십시오. 도지는 망설임 없이 캐서린의 찢어진 전투복 위로 지혈대를 감았다. 캐서린이 비명을 질렀다. 도지는 그녀의 비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혈대 레버를 인정사정 없이 돌렸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당신 미쳤어. 좀 살살. 동맥이 나갔으면 3분 안에 죽습니다. 아픈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도진의 차가운 눈동자가 캐서린을 꿰뚫었다. 훈련소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다. 3일 전 한미연합훈련 브리핑룸. 캐서린은 도진을 처음 보고 비웃음을 흘렸었다. 한국군 체격도 작고 장비도 구식인데 실전 경험은 있나 시뮬레이션이나 돌리는 샌님들 아니야. 그녀는 도진의 신중한 작전 계획을 겁쟁이들의 소꿉장난이라 폄하했다. 상사님, 전장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미군의 화력을 믿고 밀어붙이는 게 속전속결입니다. 그때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었다. 그 침묵이 무시가 아니라 경고였음을 캐서린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탕 어디선가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다. 총성이다. 그것도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 소총의 소리. 도진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다. 엎드려 도진이 캐서린의 어깨를 낚아채 눈밭으로 쳐박았다. 동시에 그들이 서 있던 헬기 동체 쪽에 불꽃이 튀었다. 저격수다. 11시 방향 능선. 도진이 속삭였다. 캐서린은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훈련이 아니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었다. 어떻게 할 거야? 지원 요청해. 무전기 어딨어? 캐서린이 다급하게 물었다. 통신 두절입니다. 이 지역 전체에 재밍 전파 방해에 걸려 있습니다. 뭐, 재밍 그럼 우린 고립된 거야. 빙고. 도지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신의 K-레이 소총을 점검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소총을 등에 메고 캐서린에게 등을 보이며 무릎을 꿇었다. 업히십시오. 뭐 업히라고 했습니다. 대위님 다리로는 10미터도 못 갑니다. 캐서린은 기가 막혔다. 지금 장난에 저격수가 보고 있는데 업히라고 나 60kg야. 군장까지 합치면 80kg가 넘어. 나를 업고 이 눈밭을 뛰겠다고 우린 둘 다 죽은 목숨이야.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에서 성인 남성이 그것도 완전 군장을 한 사람을 업고 뛰는 건 자살 행위였다. 놓고 가. 김, 이건 명령이야. 나는 여기서 어무 사격을 할 테니까. 당신은 우회에서 저격수를 잡아. 그게 전술적으로 맞아. 캐서린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녀는 짐짝이 되느니 차라리 영웅답게 죽는 길을 택하려 했다. 그것이 미 특수부대의 자존심이었다. 도진이 고개를 돌려 캐서린을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그의 속눈썹에 내려앉았다. 여긴 한국입니다. 그리고 내 작전구역입니다. 그래서 내 구역에선 내가 법입니다. 그리고 내 법전에 동료를 버리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진은 캐서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캐서린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등 위로 끌어올렸다. 캐서린의 몸이 도진의 넓은 등에 밀착되었다. 단단했다. 마치 바위산에 몸을 기댄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체온이 두꺼운 전투복을 뚫고 전해졌다. 꽉 잡으십시오. 혀 깨물기 싫으면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80kg의 무게가 얹혔지만 그의 다리는 강철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탕,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도진의 발치 10cm 옆 눈밭을 튀겼다. 움직이면 죽는다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야. 캐서린이 도진의 목을 조르듯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움직이면 살 확률이 1%는 생깁니다. 도진은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건 달리기가 아니었다. 짐승의 도약이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가파른 경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훅, 훅. 도진의 거친 숨소리가 캐서린의 귓가에 들려왔다. 미친 짓이야. 이건 미친 짓이라고 캐서린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의 등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아니, 내려오고 싶지 않았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한국 군인의 땀 냄새 나는 등뿐이었다. 그들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침엽수림이 빽빽하게 우거져 저격수의 시야를 가려주었다. 도진은 그제야 큰 바위 뒤에 캐서린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다. 영하 30도의 날씨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 도진이 숨을 골랐다. 캐서린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707은 다 당신 같아. 캐서린이 물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쉿. 그의 눈빛이 다시 변했다. 놈들이 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최소 분대 병력입니다. 도진은 캐서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이프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대위님, 살고 싶으면 내 등 뒤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멈추면 멈추고 내가 뛰면 뛰는 겁니다. 만약 내가 못 따라가면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진이 피식 탁 짧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서늘하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는 미소. 그럼 기절시키고 묶어서라도 데려갑니다. 말했잖습니까? 내 구역에선 아무도 안 죽는다고. 구구구궁. 멀리서 눈사태가 일어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놈들의 박격포 소리인지 모를 굉음이 산을 울렸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밤이 오고 있었다. 사냥꾼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하얀색으로 칠해진
차갑고 잔혹한 지옥. 그리고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단 72시간. 갑시다. 사냥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냥터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진이 다시 캐서린을 향해 등을 내밀었다. 캐서린은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이 남자의 등,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 차가운 금속성 냄새와 뜨거운 남자의 채취가 뒤섞인 채 그들의 처절한 생존 게임이 막을 올렸다. 다음 화 예고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벗으십시오. 동굴 속에 갇힌 두 사람.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캐서린을 살리기 위해 도진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네. 김도진 상사와 캐서린 밀러 대위의 처절한 생존기. 그 두 번째 이야기부터 마지막까지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설산의 지옥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가 없었다. 아니, 하늘이 땅을 삼키기로 작정한 듯 쏟아부었다. 도진의 군화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파묻혔다. 등 뒤에 엎인 캐서린의 무게는 단순한 60kg이 아니었다. 젖은 군복과 장비, 그리고 스며드는 냉기가 더해져 마치 물을 먹은 소미불처럼 천근만근으로 느껴졌다. 내려놔? 이봐, 상사. 숨소리가 거칠어. 캐서린이 도진의 귀에 대고 웅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한 고집이 서려 있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혀 깨뭅니다. 도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굳는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한국군은 다 바보야. 효율성 몰라. 나 하나 버리면 당신은 살 수 있어. 내 군번줄만 챙겨서 돌아가면 훈장 받을 거라고 캐서린이 악을 썼다. 죄책감이었다. 자신 때문에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인이 죽어가는 꼴을 보기 싫은 엘리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도진이 걸음을 멈췄다. 주변은 온통 하얀색뿐인 침엽수림. 그는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캐서린을 노려보았다. 효율성 미군은 동료를 버리는 게 효율입니까? 이건 동료가 아니라 짐이야. 상황을 봐. 내 눈엔 짐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VIP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명령할 수 있는 건 내 직속 지휘관뿐입니다. 미군 장교가 아니라. 도진의 단호한 말에 캐서린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도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저기, 이시 방향 절벽 아래 동굴이 보입니다. 도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검은 틈을 포착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캐서린의 상태는 심각했다. 과다출혈과 추위로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추워. 너무 추워. 캐서린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저체온증 증상이었다. 도진은 캐서린을 동굴 안쪽, 바람이 덜 닿는 곳에 눕혔다. 배낭에서 비상용 판초 우유를 꺼내 바닥에 깔았다. 불을 피워야 했지만 젖은 나무들은 연기만 피울 뿐 불이 붙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연기는 적들에게 위치를 광고하는 꼴이었다. 도진은 캐서린의 뺨을 때렸다. 대위님 정신 차려자면 죽어 엄마. 날로 좀. 캐서린의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교본에 나오는 최후의 수단.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난로를 써야 했다. 도진은 자신의 상의를 벗기 시작했다.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지만 영하 30도의 냉기가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다. 용서하십시오. 살리기 위함입니다. 도진은 캐서린의 젖은 전투복 상의를 벗겨냈다. 캐서린이 무의식 중에 저항했지만 도진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얇은 속옷 차림이 된 캐서린을 도진은 자신의 맨살 위로 끌어안았다. 윽, 차가워. 얼음장 같은 그녀의 피부가 닿자 도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다. 자신의 판초 우위와 남은 옷가지들로 두 사람을 덮었다. 마치 거대한 고치 속에 들어간 나비처럼 차가운 동굴 안,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생존을 위한 밀착이었지만 두 남녀의 심장 박동은 기묘한 리듬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온함도 잠시 동굴 밖에서는 눈을 밟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캐서린은 따뜻한 온기에 눈을 떴다. 마치 난로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난로는 딱딱했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건 드넓고 단단한 남자의 가슴이었다. 그리고 땀과 흙내음,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남자의 채취. 깨어났습니까? 머리 위에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 캐서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도진의 팔이 그녀의 등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직 체온이 정상으로 안 돌아왔습니다. 도진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캐서린은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파악했다. 상의는 탈이 된 상태였고 도진의 맨살과 자신의 맨살이 빈틈없이 맞닿아 있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야. 캐서린이 도진의 가슴을 밀쳤다. 고소는 살아서 나가면 하십시오. 저체온증으로 심정지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 살리려고 심폐소생술한 것도 성추행입니까? 도진은 덤덤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찬 공기가 훅 끼쳐오자 캐서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도진의 말이 맞았다. 그의 품에서 벗어나자마자 끔찍한 추위가 덮쳐왔다. 캐서린은 붉어진 얼굴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도진도 묵묵히 전투복을 입었다. 어색한 침묵이 동굴을 채웠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류의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생명을 공유했다는 깊은 끈끈함.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오해해서. 캐서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무였습니다. 도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동굴 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탄피 하나를 주워들고 있었다. 이거 보십시오. 도진이 탄피를 건넸다. 캐서린은 탄피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45밈. AK 소총 탄환이네. 북한군 아니요. 탄피 끝을 보십시오. 각인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약 냄새가 다릅니다. 러시아산 고급 화약입니다. 도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정찰대가 아닙니다. 검은 늑대, 다국적 용병 집단입니다. 돈을 받고 군사작전을 대행해주는 놈들이죠. 놈들이 여기 있다는 건 우리가 우연히 격추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타겟이 우리였다고 정확히는 당신이 가진 그 가방이겠죠? 도진이 캐서린의 옆에 놓인 방수 하드 케이스를 가리켰다. 미군의 차세대 드론 제어 코드가 담긴 1급 기밀 가방. 놈들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눈보라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도진은 자신의 K1 소총에 소음기를 결합했다. 이제부터는 생존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밀러 대위, 총 쏠 수 있습니까? 캐서린은 고통스러운 다리를 억지로 펴며 자신의 권총 슬라이드를 당겼다. 철커덕, 델타포스 사격 1등이야. 내 다리는 이렇지만 손가락은 멀쩡해. 놈들 머리통 정도는 날릴 수 있어. 도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좋습니다. 파트너. 그때 동굴 밖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윙 하는 소리. 도진이 황급히 캐서린을 바위 뒤로 밀쳤다. 드론입니다. 열상 감지기가 달린 붉은 레이저 불빛이 동굴 안쪽을 훑고 지나갔다. 놈들이 위치를 특정했다. 들켰어. 아직은. 하지만 곧 들이닥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도진은 나이프를 입에 물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아니, 사냥터를 지배하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이 번뜩이는 듯 했다. 3, 2, 1. 도진의 손가락이 카운트를 셌다. 동굴 입구에 검은 그림자 2개가 드리워졌다.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끼고 소리 없이 진입했다. 도진은 기다렸다. 놈들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와 빛과 어둠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 순간을 획 도진이 던진 돌멩이가 동굴 안쪽 벽을 때렸다. 저기다 용병들이 총구를 돌리는 찰나. 도진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총을 쏠 틈도 없었다. 도진의 나이프가 선두에 선 용병의 목덜미를 정확히 찔렀다. 으윽 하는 소리도 없이 놈이 무너졌다. 뒤따라오던 놈이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탕 캐서린의 권총이 먼저 불을 뿜었다. 용병의 미간에 구멍이 뚫렸다. 나이스 샷. 도진이 쓰러진 용병의 몸을 뒤져 무전기와 탄창, 그리고 비상식량을 챙겼다. 이게 707식 인사법인가 꽤 과격한데? 캐서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놈들이 무전이 끊긴 걸 알면 본대가 올 겁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도진은 다시 캐서린을 업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 캐서린은 도진의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등을 보고 말았다. 그의 등은 흉터투성이었다. 칼에 베인 자국, 총상의 흔적, 그리고 화상으로 일그러진 피부.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지도 같았다. 그가 살아온 치열한 전장의 기록. 당신 등 그 상처들. 캐서린이 말을 잇지 못했다. 훈장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죠. 도진은 덤덤하게 옷을 여미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 흉터 중 하나, 등 한가운데에 새겨진 문신을 보았다. 고스트. 고스트. 당신이 그 전설의 고스트 팀장이었어. 3년 전 시리아 작전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캐서린의 눈이 커졌다. 미군 특수부대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였다. 작전 중 함정에 빠져 팀원 전원을 잃고 혼자서 적군 1개 중대를 전멸시키고 귀환했다는 그 악마 같은 남자. 도진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그의 눈동자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죽은 동료들의 이름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새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또 혼자 살아남기 싫어서.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캐서린을 다시 업었다. 꽉 잡으십시오. 이번엔 좀 빠를 겁니다. 그들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캐서린은 도진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을 통해 그가 단순한 살인 기계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상처 입은 영혼이었고 누군가를 지킴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려는 남자였다. 고스트 1. 내가 당신의 두 번째 트라우마가 되게 하진 않을게. 캐서린이 작게 속삭였다. 눈보라 소리에 묻혀 도진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결의는 단단했다. 그때 도진이 급정거했다. 젠장. 아픈 낭떠러지였다. 그리고 뒤에서는 용병들의 추격견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픈 천길 낭떠러지. 뒤는 굶주린 늑대 떼. 대위님, 번지 점프 좋아하십니까? 도진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까마득한 아래, 얼어붙은 강이 희미하게 보였다. 뭐 설마. 선택지가 없습니다. 꽉 잡으세요. 숨 참으시고 도진은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의 몸이 중력에 이끌려 추락했다. 하얀 눈보라 속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풍덩 차가운 얼음장을 깨고 두 사람의 몸이 강물 속으로 처박혔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전신을 강타했다. 물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캐서린은 패닉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부상당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이 막혀왔다. 그때 강력한 힘이 그녀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도진이었다. 그는 물속에서도 물개처럼 유연했다. 그는 캐서린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솟구쳤다. 푸아 두 사람은 거친 숨을 토해내며 얼음 위로 기어 올라왔다. 젖은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다. 미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캐서린이 바들바들 떨며 말했다. 안 죽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한. 도지는 곧바로 캐서린을 일으켜 세웠다. 여기서 멈추면 그대로 동태가 될 뿐이었다. 움직여야 합니다. 체온을 올려야 해요. 그들은 강가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얼마 후 숲속에 버려진 낡은 산장이 보였다.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듯한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도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다행히 안에는 마른 장작과 낡은 난로가 남아 있었다. 도지는 익숙한 솜씨로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나자 훈기가 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벗어 불가에 말렸다. 이번에는 어색함 따위는 없었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술. 술 있어? 캐서린이 물었다. 도지는 찬장을 뒤져 먼지 쌓인 위스키 한 병을 찾아냈다. 소독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마시고 싶습니까? 지금은 마취제가 필요해. 그리고 용기도 좀 필요하고. 캐서린은 병째로 위스키를 들이켰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몸에 열이 올랐다. 당신도 마셔? 긴장 좀 풀어. 그 로봇 같은 얼굴 좀 그만하고. 캐서린이 병을 건넸다. 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술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불빛 때문일까? 도진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아까 헬기에서 떨어질 때 왜 날 감쌌어? 당신이 밑에 깔렸잖아. 캐서린이 물었다. 그녀는 보았다. 추락하는 순간 도진이 몸을 비틀어 자신을 위로 가게 하고 등부터 물에 떨어진 것을. 습관입니다. VIP 보호. 거짓말. VIP가 아니라도 그랬을 거지. 도지는 대답 대신 장작을 하나 더 던져 넣었다. 불꽃이 확 타오르며 그의 옆얼굴을 비췄다. 쓸쓸하고 고독한. 하지만 강인한 남자의 얼굴. 당신은 좋은 남자야. 킴.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바보 같지만 제일 믿음직해. 캐서린이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술에 취한 건지 분위기에 취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도진은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때 도진의 귀가 쫑긋 섰다. 산장 밖 눈 밟는 소리, 바람 소리와는 달랐다. 규칙적이고 인위적인 소리. 왔군. 도진이 속삭이며 불을 껐다. 산장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몇 명이야 포위됐습니다. 발소리로 봐선 최소 10명. 완전히 갇혔습니다. 도진은 캐서린에게 권총을 쥐어주며 그녀를 바닥의 비밀 뚜껑 지하실 입구 쪽으로 밀었다. 여기에 숨어 계십시오.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 싸우겠다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잖아. 같이 싸워 대위님은 다쳤습니다. 짐이 된다고 했잖습니까? 지금은 그 말이 맞습니다. 도진의 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애절했다. 살아서 내 군번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게 내 마지막 명령입니다. 도진은 캐서린을 지하실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가구들을 끌어다 문을 막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무기인 단검 두 자루를 꺼내 들었다. 고스트 팀장 김도진, 작전명 늑대 사냥 개시. 문이 부서지며 섬광탄이 날아들었다. 펑 하얀 빛과 함께 도진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총성보다 빠른 칼날. 비명보다 먼저 찾아오는 죽음. 707 특임대의 인간 병기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지하실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캐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 돼. 죽지 마. 제발. 피 튀기는 사륙의 현장. 과연 도진은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 다시 캐서린을 안을 수 있을까? 산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섬광탄의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도지는 그림자 그 자체였다. 용병들이 난사하는 총알은 허공을 갈랐지만 도진의 단검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서걱 경동맥을 긋는 소름 끼치는 소리. 우두둑 관절이 꺾이는 둔탁한 파열음. 도진은 총을 쓰지 않았다. 좁은 실내에서는 총보다 칼보다 몸이 더 빨랐다. 그는 적의 팔을 꺾어 방패로 삼고 적의 총구를 돌려 동료를 쏘게 만들었다. 707 특임대 시절 사신이라 불리던 근접 전투술 CQC의 정점이었다. 이 새끼 뭐야, 괴물이야. 용병 하나가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도지는 피 묻은 얼굴로 씩 웃었다. 그 웃음은 악마보다 더 섬뜩했다. 틀렸어. 난 유령 거스트야. 도진이 놈의 명치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고꾸라졌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산장 바닥은 쓰러진 용병들로 가득 찼다. 신음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하지만 도진도 멀쩡하지 않았다. 옆구리에 칼이 스쳤고 왼쪽 어깨에 총알이 스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구들을 치우고 지하실 문을 열었다. 나와요. 청소 끝났습니다. 캐서린이 떨리는 몸으로 기어 올라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도지는 피를 뒤집어 쓴 수라 쇼라 같았다. 당신, 괜찮아 피가? 캐서린이 도진의 상처를 보며 울먹였다. 내 피 아닙니다. 놈들 겁니다. 도진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출혈이 있었다. 그는 쓰러진 용병들의 장비를 뒤져 쓸 만한 무기와 탄약, 그리고 위성 전화기를 찾아냈다. 빙고, 위성 전화입니다. 이걸로 본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도진이 전화를 걸려는 순간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리나? 고스트. 실력이 여전하군. 내 부하들을 10분 만에 정리하다니. 도진의 손이 멈췄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하게 익숙한 목소리. 중령 오랜만이다. 김도진. 3년 전 시리아에서 날 버리고 도망친 기분은 어땠나? 전직 707 부대장. 그리고 작전 중 배신하고 사라졌던 남자. 도진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그가 이 용병단의 우두머리였다. 내 놈이었군. 내 동료들을 팔아넘긴 개새끼가. 도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여자를 데리고 4300고지로 와라. 헬기를 보내주지. 혼자 오면 여자는 살려주겠다. 하지만 딴짓을 하면. 쾅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다. 산장 근처의 숲이 화염에 휩싸였다. 박격포다. 다음 좌표는 그 산장이다. 30분 주겠다. 무전이 끊겼다. 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위성 전화도 박살나 있었다. 놈들의 함정이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캐서린이 물었다. 악연입니다. 끊어내야 할. 도지는 캐서린을 바라보았다. 대위님, 여기서부턴 당신과 나, 둘 다 살 순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놈이 원하는 건 접니다. 당신은 인질일 뿐이고, 내가 놈을 유인하는 동안 당신은 반대편 능선으로 가서 구조 신호를 보내십시오. 싫어 가치가 당신 죽으러 가는 거잖아. 캐서린이 도진의 멱살을 잡았다. 도진은 캐서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다. 약속했잖습니까? 살려서 보낸다고. 내 목숨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진은 뒷말을 삼켰다. 지금 사랑을 말하기엔 상황이 너무 잔인했다. 가십시오. 제발. 도진은 캐서린을 밖으로 떠밀었다. 그리고 그녀가 보지 못하게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쳤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몰랐다. 캐서린은 울면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홀로 남아 무기를 점검했다. 기다려라. 박중령.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 먹어주마. 도진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복수였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이. 캐서린은 울면서 눈길을 달렸다. 다리의 통증은 이제 느껴지지도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육체의 고통 따위는 마비된 지 오래였다. 바보 같은 남자. 멍청한 킴. 죽지 마. 그녀는 도진이 알려준 좌표로 이동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도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대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델타포스는 동료를 버리지 않아. 그녀는 멈춰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까 도진이 챙겨준 용병의 배낭을 뒤졌다. 고장난 드론 부품, 끊어진 전선, 그리고 용병들이 쓰던 구형 무전기. 캐서린은 공대 출신이었다. 그녀의 특기는 기계 조작과 해킹이었다. 할 수 있어. 캣, 정신 차려. 네가 제일 잘하는 걸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드론의 모터와 무전기의 회로를 연결했다. 즉석에서 만든 신호 증폭기. 이것만 있으면 재밍을 뚫고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눈 속에 파묻혀 전선을 연결했다.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되라 지지직. 치직. 여기는 매, 응답하라.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국군 통신망이었다. 여기는 델타포스 밀러 대위 메이데이 현재 위치 4300 고지 707 김도진 상사가 교전 중이다. 즉각적인 지원 바란다 확인했다 밀러 대위 현재 구조 헬기 출격 중이다. 30분만 버텨라 30분. 너무 길었다. 도진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캐서린은 다시 도진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기다려, 킴. 내가 갈게.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야. 캐서린은 도망치는 대신 다시 지옥의 한복판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편 도진은 박중령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4300 고지 정상.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에 박중령과 수십 명의 용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고스트. 박중령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헬기에 기대어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여자는 어디 있지 안전한 곳에 있다. 내 목숨과 바꾸러 왔다. 도진이 소총을 버리고 두 손을 들었다. 하하하. 그 천하의 김도진이 여자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많이 약해졌구나. 박중령이 손짓하자 용병들이 도진을 포위했다. 개머리판이 도진의 복부를 강타했다. 도진이 무릎을 꿇었다. 놈들이 발길질을 해댔다. 도진은 반항하지 않았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캐서린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죽여라. 고통스럽게. 박중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용병 하나가 도진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끝이구나. 도진은 눈을 감았다. 캐서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쾅, 그때 헬기 옆에 눈더미가 폭발했다. 캐서린이 만든 급조 폭발물 IED였다. 그녀는 드론 배터리를 과부하시켜 원격으로 터뜨린 것이다. 뭐야, 박중령과 용병들이 당황하는 사이 도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기회다. 도진은 순식간에 눈앞의 용병을 덮쳐 총을 빼앗았다. 탕탕탕 세 발의 총성. 3명의 용병이 쓰러졌다. 대위님 도진이 소리쳤다. 저 멀리 능선에서 캐서린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엎드려. 킴 캐서린이 주운 RPG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슝, 쾅 로켓탄이 박중령의 헬기 꼬리 날개를 날려버렸다. 이 미친 여자 박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헬기에서 뛰어내렸다. 도진은 웃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역시 내 파트너답군.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사냥감들이 사냥꾼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폭발의 충격은 엄청났다. 헬기가 회전하며 바닥에 처박혔고 그 충격파가 쌓여있던 만년설을 건드렸다.
우르릉 쿵 산 전체가 울렸다. 눈사태였다. 거대한 하얀 파도가 산 정상에서부터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쏟아져 내려왔다. 뚜여킴 캐서린이 소리쳤지만 도진은 피할 곳이 없었다. 용병들도, 박중령도, 도진도 모두 하얀 지옥 속으로 쓸려 들어갔다. 도진 씨 캐서린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눈사태의 가장자리에 있었기에 간신히 나무를 잡고 버텼다. 하지만 도진은 보이지 않았다. 눈사태가 멈추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무서울 정도의 정적. 캐서린은 미친 듯이 눈밭을 파헤쳤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와. 제발 나와.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그때 눈 속에서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왔다. 킴 캐서린이 그 손을 잡고 힘껏 당겼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도진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창백했다. 콜록, 대위님, 무사합니까? 그는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캐서린의 안부부터 물었다. 캐서린은 울음을 터뜨리며 도진을 끌어안았다. 이 바보야 멍청아. 왜 맨날 너만 다쳐? 왜?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캐서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이 무사하면 됐습니다. 그들은 눈 구덩이 속에 갇혔다. 위쪽은 눈으로 막혀 있었지만 다행히 에어포켓 공기 주머니 형성되어 숨은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더 지독해졌다. 이제는 정말 끝일지도 몰랐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걸까? 캐서린이 도진의 품에 안겨 물었다. 아니요. 구조대가 올 겁니다. 당신이 신호를 보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나가면 나랑 데이트해 줄 거야. 명령 아니고 부탁이야. 캐서린이 물었다. 죽음을 앞둔 여자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도진은 미소 지었다. 소주 한 잔 사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싼 스테이크 사줄게. 제일 비싼 걸로.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키스했다. 차갑고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 뜨거웠다.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버텼다. 그때 위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헬기 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구조대야. 캐서린이 소리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러브라는 눈 속을 뚫고 무언가가 푹 찔러 들어왔다. 탐침봉이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찾았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군. 구조대가 아니었다. 눈사태에서 살아남은 박중령과 그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도진과 캐서린을 쫓아온 것이다. 도진은 캐서린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부러진 칼날을 쥐었다. 아직 안 끝났어. 밀러 대위. 내 뒤에 숨어. 지옥은 아직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박중령의 부하들이 눈 구덩이 위에서 총구를 겨눴다. 나와라. 쥐새끼들처럼 숨어 있지 말고. 도진은 캐서린에게 속삭였다. 제가 튀어나가면 당신은 반대편으로 뛰십시오. 구조 헬기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싫어. 같이 죽어. 같이 사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도진은 마지막 남은 섬광탄의 핀을 뽑았다. 지금 펑 눈 구덩이 속에서 하얀 빛이 폭발했다. 놈들이 눈을 가리는 사이 도진이 튀어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다. 푹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 놈을 방패 삼아 총알을 막아냈다. 타타탕 총알이 인간 방패에 박혔다. 도진은 쓰러지는 용병의 소총을 뺏어 들었다. 탕탕 정확한 사격. 두 놈의 머리가 터졌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박중령이 뒤에서 도진의 다리를 쐈다. 도진이 쓰러졌다. 다리에 구멍이 뚫렸다. 끝이다. 김도진. 박중령이 도진의 머리에 권총을 겨눴다. 캐서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용병에게 제압당했다. 잘 가라. 박중령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퍽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박중령의 팔을 관통했다. 두두두두 하늘에서 로프가 내려왔다. 대한민국 국군 헬기였다. 그리고 로프를 타고 검은 옷을 입은 대원들이 쏟아져 내렸다. 707이다 지원군이 왔어 캐서린이 소리쳤다. 도진의 후배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용병들을 제압했다. 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하지만 박중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부상당한 팔로 캐서린을 낚아채 인질로 잡았다. 다 비켜 쏘면 이 여자는 죽는다. 헬기의 프로펠러 바람 속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도진은 피를 흘리며 일어섰다. 절뚝거리며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 놔줘. 내 상대는 나잖아. 오지마 쏜다. 박중령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도진은 총을 버렸다. 그리고 빈손으로 걸어갔다. 그래. 쏴봐. 대신 내 놈도 여기서 죽는다. 도진의 눈빛에 박중령이 움찔했다. 그 찰나의 빈틈. 캐서린이 박중령의 팔을 물어뜯었다. 박중령이 팔을 휘두르는 사이 도진이 달려들었다. 두 남자는 눈밭에 뒹굴며 엉겨붙었다. 진흙탕 싸움이었다. 박중령이 칼을 꺼내 도진의 가슴을 찔렀다. 푹 안 돼. 캐서린의 비명이 산을 울렸다. 하지만 도진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칼에 찔린 상태로 박중령의 목을 졸았다. 이건 내 동료들의 몫이다. 우두둑. 박중령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악연의 끝이었다. 도진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다. 가슴에 박힌 칼, 다리와 어깨에 총상,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도진 씨 정신 차려. 메딕 캐서린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대위님. 무사. 합니까? 도진이 피 묻은 손으로 캐서린의 얼굴을 만졌다. 응. 나 멀쩡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야 해. 도진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졸립니다. 조금만 자겠습니다. 안 돼. 자지마. 일어나. 김도진. 헬기 소리와 캐서린의 오열 소리가 뒤섞이며 하얀 설사는 붉게 물들어갔다. 72시간의 생존 작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도진은 긴급 후송되었다.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심장이 2번이나 멈췄지만 그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캐서린은 수술실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1년 후 서울 남산.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구의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김도진이었다. 그는 전역 후 민간 군사 기업의 자문역을 맡고 있었다. 많이 기다렸어. 익숙한 목소리. 캐서린이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캐서린이 도진의 옆에 앉았다. 약속 지켰어. 제일 비싼 스테이크 사준다는 거. 소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캐서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군번줄이었다. 설산에서 도진이 그녀에게 주려 했던 그 군번줄. 이거 돌려줄게. 대신 다른 걸 줘. 다른 거라니. 캐서린이 도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나머지 인생, 내 파트너로서. 도진은 피식 웃었다. 설산에서 보여줬던 그 서늘한 미소가 아니라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명령입니까? 아니, 프러포즈야. 도진은 캐서린의 손을 꽉 잡았다. 수락합니다. 단, 반품은 안 됩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키스했다. 지옥 같았던 설산의 기억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남아 있었다. 얼어붙은 전장에서 피어난 가장 뜨거운 사랑 이야기. 김도진과 캐서린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려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려는 여자. 이들의 처절한 사랑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안 들립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산장의 낡은 벽을 때렸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억지로 캐서린의 등을 떠밀었다. 문 밖은 여전히 살을 내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캐서린은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도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 멍청한 한국 남자야 지금 헐리우드 영화 찍어 나보고 혼자 도망가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라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그게 707의 방식이야. 캐서린의 파란 눈동자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델타 포스였다. 전장에서 동료를 버리고 혼자 생존하는 것은 그녀의 신념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붙잡고 있는 감정은 군인의 신념보다 더 원초적인 한 여자의 사랑이었다. 당신 다리를 봐. 걷지도 못하잖아. 내가 미끼가 되어야 당신 없이는 안 가. 캐서린이 도진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단호했다. 나 혼자 나가서 사느니.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싸우다 죽겠어. 그러니까 선택해. 둘 다 죽을지 아니면 둘 다 살아서 나가서 그 비싼 스테이크 썰어 먹을지. 도진은 멍하니 캐서린을 바라보았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던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캐서린의 젖은 뺨을 감쌌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온기는 화로보다 뜨거웠다. 후회 안 합니까? 절대로.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자신의 주무기인 단검을 꺼내 캐서린의 손에 쥐어주었다. 좋습니다. 그럼 같이 미쳐봅시다. 대신 내 등 뒤에서 1미터 이상 떨어지지 마십시오. 내 시야 안에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도진은 산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바꿨다. 깨진 유리 조각은 바닥에 깔아 소리를 내는 경보기로 만들었고 먹다 남은 위스키 병에는 기름과 천조각을 넣어 화염병을 제조했다. 놈들은 10명 이상입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합니다.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시야를 차단하고 각계격파합니다. 도진의 브리핑은 빠르고 정확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권총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12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두렵나 도진이 물었다. 캐서린이 피식 웃으며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 당신 심장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때였다. 산장 밖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뚝 그쳤다. 고요함, 폭풍전야의 정막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무전기 너머로 박중령의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 다 됐다. 김도진, 여자를 내보내지 않겠다면 둘 다 태워 죽여주마. 쾅 산장의 창문이 깨지며 최루탄 가스가 터졌다.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실내를 덮쳤다. 지금입니다. 마스크 써. 도진이 소리치며 젖은 수건을 캐서린의 입에 눌러주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다음 화 어둠 속에서 춤추는 707의 칼날. 도진이 보여주는 인간 병기의 진면목이 공개됩니다. 연기는 시야를 가리는 동시에 적들의 시야도 차단했다. 이것은 도진에게 기회였다. 그는 어둠과 연기에 가장 익숙한 남자였다. 707 시절 고스트라는 호출명이 붙은 이유는 그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적을 제압했기 때문이었다. 콜록 안 보여 놈들이 어디 있어. 용병들이 문을 부수고 난입했다. 그들은 열화상 고글을 끼고 있었지만 도진이 미리 산장 곳곳에 불을 질러 놓은 탓에 고글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사방이 붉은색 여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서걱, 섬뜩한 소리가 연기 속에서 들려왔다. 으악, 가장 먼저 진입했던 용병이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의 아킬레스건이 정확히 끊겨 있었다. 사격사격해 용병들이 허공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타타타탕, 총알이 나무 벽을 뚫고 지나갔다. 캐서린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도진은 그녀에게 엄폐를 지시하고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바닥을 기는 뱀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에 들린 단검은 놈들의 급소만을 노렸다. 무릎 뒤 오금, 겨드랑이 사이, 목덜미, 방탄조끼가 가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들. 퍽 도진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용병의 턱을 올려쳤다. 놈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순간 도진은 놈의 소총을 뺏어들었다. 탕탕 정확한 더블탭, 이중 사격. 2명의 용병이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 쓰러졌다. 괴물이야. 이 새끼 사람 아니야. 남은 용병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돈을 받고 싸우는 프로였지만 도진은 살기 위해 싸우는 야수였다. 그 기세의 차이는 명백했다. 한편 캐서린은 테이블 밑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산장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도진의 등 뒤를 노리는 칼날. 도진 뒤쪽 캐서린이 소리치며 권총을 들었다. 탕 그녀의 총알이 암살자의 어깨를 관통했다. 도진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몸을 숙였다. 암살자의 칼이 허공을 갈랐다. 도진은 그대로 뒤로 회전하며 암살자의 명치에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커헉. 암살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나이스 커버.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캐서린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고 있었다. 10여 분간의 치열한 백병전 끝에 산장 안은 고요해졌다. 바닥은 탄피와 핏물로 엉망이 되었다. 도진은 마지막 남은 용병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끝났습니까? 캐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조물애기들일 뿐입니다. 진짜는 아직 밖에 있습니다. 박중령. 그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도진의 체력이 바닥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활한 사냥꾼이었다. 그때 산장의 지붕 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그리고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한 충격과 함께 천장에 구멍이 뚫리며 최루탄이 또다시 떨어졌다. 이번엔 신경가스였다. 놈들이 독한 마음을 먹었군. 도진이 캐서린을 끌어안고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뛰어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질식합니다. 와장창 유리창을 깨고 두 사람이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다. 바깥은 여전히 지옥 같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보라 너머 붉은 레이저 포인트 하나가 도진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다. 다음 화도진을 노리는 저격수의 총구.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캐서린이 내린 충격적인 결단은 눈밭에 구른 도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마에 느껴지는 미세한 열기. 저격수의 레이저였다. 움직이지 마. 도진이 캐서린을 자신의 몸 아래로 억눌렀다. 탕, 총알이 도진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귀가 찢어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뜨거운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일시엔만 옆이었어도 즉사였다. 저격수다. 12시 방향 고지대. 도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개활지였다. 산장에서 뛰쳐나온 이곳은 숨을 곳 하나 없는 하얀 눈밭이었다. 저격수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사격장은 없었다. 우린 표적지야. 일어나는 순간 머리통이 날아가 캐서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진은 주변을 살폈다. 약 50똠 전방에 큰 바위가 있었다. 저기까지만 가면 엄폐할 수 있다. 하지만 눈밭에서의 50똠는 평지에서의 500메마 같았다. 게다가 캐서린은 다리를 다쳤다.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제가 뛰면 당신은 기어서 바위 뒤로 가십시오. 도진이 비장하게 말했다. 안 돼. 죽으려고 작정했어. 저격수는 당신만 노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놈이 나를 쏘려고 조준하는 그 찰나의 시간.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도진은 캐서린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도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공포를 삼키고 있었다. 준비.
땅 도진이 벌떡 일어나 지그재그로 달리기 시작했다. 탕탕탕 저격수의 총알이 도진의 발뒤꿈치를 따라 눈보라를 일으켰다. 도진은 구르고 뛰고 다시 구르며 필사적으로 저격수의 조준을 흐트러뜨렸다. 김 제발 캐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바위 쪽으로 기어갔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도 멈출 수 없었다. 도진이 만들어준 목숨 같은 시간이었다. 도진의 왼쪽 허벅지에 총알이 스쳤다. 그가 눈밭에 쓰러졌다. 저격수는 놓치지 않고 확인 사살을 하려 했다. 붉은 레이저가 쓰러진 도진의 심장을 향해 멈췄다. 그 순간 하늘에서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 두두두 구조 헬기였다. 캐서린이 보낸 구조 신호를 받고 날아온 한미연합 구조팀이었다. 헬기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었다. 드르르륵 저격수가 숨어있던 능선이 초토화되었다. 고스트 밀러 대위 위치 확인했다. 로프 내린다.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았어. 킴 우리가 살았어. 캐서린이 환호하며 도진을 향해 기어갔다. 하지만 도진은 일어나지 못했다. 눈밭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허벅지 관통상. 그리고 과다 출혈. 어서 가십시오. 도진의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안 돼. 정신 차려 같이 가야지. 혼자는 안 간다고 했잖아. 캐서린이 도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때 눈보라를 뚫고 마지막 악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중령이었다. 그는 한쪽 팔에 부상을 입은 채 권총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못 간다. 김도진, 너도? 그년도. 다 내 길동무다. 박중령의 총구가 캐서린을 향했다. 도진은 흐릿한 눈을 떴다. 마지막 힘, 마지막 한 방울의 생명력까지 짜내야 했다. 다음 화 최후의 일격.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인간 방패가 된 도진. 그리고 눈물 젖은 마지막 키스. 죽어라. 박중령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 찰나의 순간 쓰러져 있던 도진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캐서린을 덮쳤다. 탕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다. 하지만 캐서린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녀를 감싸 안은 도진의 몸이 묵직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노사그. 도진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캐서린의 하얀 얼굴에 튀었다. 도진 씨. 캐서린의 비명이 헬기 소음마저 뚫고 울려 퍼졌다. 도진의 등 뒤, 정확히 심장 부근에 붉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도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품에서 마지막 남은 단검을 꺼내 박중령을 향해 던졌다. 푹 단검은 박중령의 목에 정확히 꽂혔다. 박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쓰러졌다. 악연의 종지부였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다. 도진이 캐서린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안 돼. 눈 떠봐. 제발. 캐서린은 피투성이가 된 도진의 가슴을 압박했다.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대위님. 무사. 합니까? 도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캐서린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나 멀쩡해. 나 괜찮으니까 제발 눈 좀 감지마. 의무병 빨리 내려와. 여기 사람 죽어. 캐서린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구조대원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신속하게 도진과 캐서린을 호이스트 구조용 바구니에 실어 올렸다. 헬기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의무병들이 도진의 가슴을 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환자 바이탈 불안정,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쇼크 옵니다. 캐서린은 도진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약속했잖아. 나랑 스테이크 먹기로 했잖아. 거짓말쟁이. 일어나란 말이야. 그녀의 눈물이 도진의 피 묻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도진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캐서린을 보았다. 울고 있는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가슴 아팠다. 당신을 살려서 다행이야. 그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점점 어둠이 밀려왔다. 따뜻하고 편안한 어둠이었다.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200줄, 충전, 클리어, 쿵, 도진의 몸이 튀어올랐다. 비, 심전도 모니터가 여전히 일직선을 가리키고 있었다. 안 돼. 도진. 가지마.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야. 캐서린이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헬기는 붉게 물든 설산을 뒤로하고 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생과 사의 경계에 그 위태로운 비행이 계속되었다. 다음 대망의 마지막 회.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병원에서 눈을 뜬 도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반전은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도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하얀 천장이 보였다. 여긴 천국인가.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묵직한 통증이 가슴과 다리에서 느껴졌다. 아픔이 느껴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환자 깨어났어요. 익숙한 목소리. 도진이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들어 있던 금발의 여자가 벌떡 일어났다. 캐서린이었다. 파쑥해진 얼굴, 퉁퉁 부은 눈. 그녀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알 수 있었다. 대위. 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캐서린은 대답 대신 도진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나쁜 놈아. 일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안 일어났다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약속. 지키려고. 돌아왔습니다. 스테이크. 그로써 먹어야죠. 그 말에 캐서린이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3개월 후 서울의 남산공원. 벚꽃이 만개하여 흩날리고 있었다. 도진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단단했다. 그는 전역했다. 더 이상 국가의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이 아니었다. 여기야. 킴. 캐서린이 벤치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전장의 여전사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도 전역을 신청했다. 한국에 남기 위해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도진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 당신은 평생 기다리게 했으니까. 이제부턴 내가 당신 기다려줄게. 캐서린은 도진의 손을 잡고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열어봐. 상자 안에는 도진이 설산에서 그녀에게 주려 했던 군번줄, 그리고 반짝이는 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내 목숨값이야. 그리고 당신을 평생 구속하겠다는 영장이고. 캐서린이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도진 씨,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건 명령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 부탁이야. 도진은 멍하니 반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설산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미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어 캐서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작전명 평생 함께. 지금부터 임무 시작합니다. 수신 양호. 파트너. 두 사람은 벚꽃비 아래서 입을 맞췄다. 차갑고 혹독했던 겨울은 갔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그들 앞에는 이제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다.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았던 두 손.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람사연 채널은 더 뜨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김도진 상사와 캐서린 대위의 이야기는 단순히 총격전이 오가는 액션 활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추위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는 인간의 뜨거운 의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숭고한 희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2시간의 사투 끝에 찾아온 그들의 봄날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과 적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캐서린처럼 오만함에 빠져 타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고, 도진처럼 과거의 상처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아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의 순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뛰어난 스펙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 하나,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혹은 동료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험난한 설산을 넘을 때 결국 나를 업고 뛰어줄 사람,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조건 없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김도진 상사가 보여준 희생의 가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인간 방패가 되는 그 용기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요즘 세태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편안함을 조금 양보하는 것, 내 것을 조금 내어주는 것, 그것이 거창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고 추위에 살이 찢겨나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실패의 두려움, 건강의 문제 등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눈보라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어붙을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딜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해도 결국엔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오듯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 또한 반드시 끝이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눈보라 속에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김도진이 캐서린을 업었듯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김도진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피어오르기를, 그리고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영화에서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린 뜨거운 생존과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슴 뛰고 삶에 영감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삶에서 겪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동과 삶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된 픽션입니다. 실제 군사작전이나 특정 인물, 단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 묘사된 응급처치나 생존기술, 전투 상황 등은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 각색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위급 상황 시에는 전문가의 지침이나 검증된 매뉴얼을 따르셔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며 이를 모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채널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